평온했던 달동네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어느 화요일 아침 번쩍번쩍한 외제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올라오더니 마을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다.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이런 사람이 달동네에 나타날 리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지나가는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 동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마을 회관에서 화투를 치던 영희 여사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저 젊은 놈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철수옹도 바둑판에서 눈을 떼고 바라봤다. 요즘 달동네도 재개발 바람이 분다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며칠 후부터 김도현은 본격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낡은 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사진을 찍고 때로는 집주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실제로 그에게 집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박 할아버지가 집을 팔았다고? 미나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응, 시세의 2배 값을 준다더라. 수진이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계약서에 특이한 조건들이 많다는 거야. 김도현은 매우 친절했다. 어르신들에게는 한약을 사드리고 아이들에게는 과자를 나눠주며 젊은 사람들과는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등장과 함께 마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집 팔까? 재개발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이웃들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영희 여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뭔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김도현이 나타난 지 2주가 지나자 마을에서 기묘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최 할머니 집에서 일어났다. 돌아가신 남편이 수집했던 고가의 도자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분명히 장롱 위에 있었는데 최 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 도둑이 들었다기엔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였고 문단속도 제대로 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정 할아버지였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며 개인정보를 물어보더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 후 비슷한 전화가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걸려왔다. 이상해, 보이스피싱이 우리 마을을 노린다고. 철수옹이 의아해했다. 여기 어르신들이 무슨 큰돈이 있다고. 세 번째 사건은 더욱 기묘했다. 김 할머니 집 마당에 심어둔 100년 된 은행나무가 밤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뿌리까지 파헤쳐졌다. 도대체 누가 나무를 왜? 김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나가 이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피해자들이 김도현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미나가 영희 여사와 철수옹에게 말했다. 영희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젊은이가 나타난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김도현의 반응이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 묻자 그는 진심으로 놀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연기였다면 연기였고 진짜라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들이 정말 따로따로 일어난 우연일까? 철수옹이 의구심을 표했다.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때 마을에 또 다른 외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도현의 동료라고 소개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됐어. 영희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3명의 황혼 명탐정이 다시 한번 뭉쳤다. 이번에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상대가 누구인지 무엇을 노리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희 여사는 가장 먼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최 할머니 집부터 시작해서 사건이 일어난 모든 장소를 꼼꼼히 살펴봤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관찰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놓친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여기 봐. 영희 여사가 최 할머니 집 마당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 발자국, 일반 운동화가 아니야. 밑창 패턴이 특이해. 철수옹이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이네.
그리고 이 크기면 270 정도 될 것 같은데 김도현 씨 신발 사이즈랑 비슷할까? 미나가 스마트폰으로 발자국을 촬영했다. 나중에 비교해 볼게요. 김 할머니 집 은행나무 주변에서는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다. 땅을 파헤친 도구가 일반적인 삽이 아니라 뭔가 전문적인 장비인 것 같았다. 그리고 파헤쳐진 흙 사이에서 영희 여사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이 향, 뭔가 익숙해. 영희 여사가 코를 킁킁거렸다. 외국 향수 냄새 같은데. 외국 향수? 철수옹이 의아해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런 걸 쓸 리가.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여기 왔다는 뜻이지. 정 할아버지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했다. 전화번호를 역추적해보니 해외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화 내용이었다.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정확히 뭘 물어봤어요? 미나가 녹음 앱을 켜며 물었다.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건 물어보지 않았어. 대신 집 주소랑 가족 구성원 그리고 우리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 있는지 물어봤지. 영희 여사와 철수옹의 눈이 마주쳤다. 오래된 물건? 그럼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돈이 아니라. 미나가 추리를 시작했다. 골동품이나 유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철수옹이 결론지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해 알아볼 차례야. 철수옹이 팔을 걷어붙였다. 젊었을 때부터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던 철수옹은 자신만의 독특한 정보 수집 방식이 있었다. 마을 이발소, 목욕탕, 구멍가게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다. 첫 번째 타겟은 김도현과 자주 대화를 나눈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었다. 철수옹은 이발소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와 마주쳤다. 요즘 외지인들이 많이 오네요. 철수옹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김도현 씨 말씀이세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집을 사는데 가격은 둘째치고 집 역사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집 역사요? 언제 지어졌는지, 이전 주인이 누구였는지,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마치 연구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김도현이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을 만났다.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난 척했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만남이었다. 그 젊은 친구 밤에 뭐 하는지 아세요? 철수옹이 슬쩍 물어봤다. 참 이상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외국어로 하는 것 같던데.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외국어로요? 네, 그리고 가끔 이상한 기계들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뭔가 측정하는 것 같은. 철수옹의 추리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김도현이 단순한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게다가 외국과 연결된 뭔가가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다. 세 번째로는 김도현의 동료들에 대해 알아봤다. 마을 구멍가게 사장님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사람들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봤는데 이름이 다 외국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은 너무 잘해요. 외국 이름이요? 네, 존 모시기, 마리아 모시기. 그런데 얼굴은 동양인 같은데 말이에요. 철수옹은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영희 여사와 미나에게 보고했다. 김도현과 그의 동료들은 분명히 뭔가 큰 조직의 일원이었고 마을의 특정한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맞받아쳐야겠어. 철수옹이 결의를 다졌다. 어르신들이 아날로그로 정보를 모으셨으니 이제 디지털 세계는 제가 맡을게요. 미나가 노트북을 열며 의욕을 불태웠다. 미나는 먼저 김도현의 소셜미디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깔끔했지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다. 올라온 사진들을 역추적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상해. 이 사진들 메타데이터를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찍힌 거네. 미나가 중얼거렸다. 지난 1년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모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야. 더 파보니 김도현의 동료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모두 최근에 만들어진 계정들이었고 팔로워 수도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것 같았다. 이건 완전히 가짜 신분이야. 미나가 확신했다. 더 깊이 파고들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김도현이 올린 사진 중 하나에서 뒤쪽 배경에 인터내셔널 아티팩트 리서치라는 간판이 살짝 보인 것이었다. 아티팩트 리서치? 유물 연구.
미나가 구글링을 시작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 회사는 합법적인 고고학 연구 회사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문화재를 빼돌리는 일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직이었다. 세상에, 이 사람들 진짜 정체가 뭐야? 미나는 더 나아가 다크웹까지 접근했다. 평소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배워뒀던 해킹 기술이 도움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조선시대 백자 3억, 고려시대 금관 5억.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가격표야? 더 조사해보니 이것은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될 예정인 문화재들의 거래 목록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 달동네 지역 마이너스 추정 매장 유물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우리 마을에 뭔가 숨겨진 유물이 있다는 거야? 미나가 혼잣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김도현 일행의 진짜 신원을 밝혀냈다. 이들은 아시아 컬처럴 익스체인지라는 국제문화재 밀반출 조직의 일원들이었다. 각국에서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며 귀중한 문화재를 찾아내 해외로 빼돌리는 전문 조직이었던 것이다. 이거 완전 큰일이다. 미나가 급하게 영희 여사와 철수옹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3명의 탐정이 긴급 회의를 위해 모였다. 미나가 발견한 정보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럼 우리 마을에 정말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영의 여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미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는 마을 어르신들의 상세한 프로필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름, 나이, 가족관계, 경제 상황, 심지어 성격까지 분석되어 있었다. 철수옹이 화를 냈다. 이 도둑놈들이 우리를 무슨 실험쥐로 생각하는 거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미나가 계속 설명했다. 이 사람들이 진실 혹은 대담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진실 혹은 대담이 뭔데? 게임 앱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빼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들이 재미있어서 답변하는 질문들이 사실은 다 개인정보 수집용이었던 거죠. 영희 여사가 깨달았다. 그래서 최근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구나. 미나가 앱의 실제 화면을 보여줬다. 보세요. 당신의 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은?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갑오가 있나요? 집 마당에 특별한 나무나 돌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완전히 유물 탐사용 질문들이잖아. 철수옹이 분노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 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김도현 일행은 각 가정에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어떤 곳에 유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추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최할머니 집 도자기 도난도 영희 여사가 추리했다. 앱에서 수집한 정보로 미리 파악한 다음에 훔쳐간 거죠. 미나가 확신했다. 김할머니 집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고. 철수옹이 분개했다. 나무 밑에 뭔가 묻혀 있다고 생각해서 파헤친 거야. 미나가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를 알아냈어요. 우리 마을 뒷산에 조선시대 왕실 유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근처 땅들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뒷산에? 영희 여사가 놀랐다. 그럼 우리 마을 전체가 위험하다는 거네.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재 도굴단이었고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죄자들이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미나가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철수옹이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 우리가 찾은 건 대부분 정황 증거일 뿐이야. 게다가 이런 국제적인 사기단이면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준비해뒀을 거야. 영희 여사가 결단을 내렸다. 그럼 우리가 직접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겠어. 작전이 시작되었다. 먼저 김도현 일행이 진짜 목표로 삼고 있는 뒷산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영희 여사와 철수옹은 교대로 망을 보고 미나는 드론을 이용해 상공에서 모니터링했다. 사흘째 되는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김도현과 그의 동료들이 전문적인 탐지 장비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포착되었다. 지금이야.
영희 여사가 수신기로 속삭였다. 미나는 드론으로 그들의 행동을 실시간 녹화했고 영희 여사와 철수옹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김도현 일행은 산 중턱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고고학 탐사 도구들이었다. 정말로 뭔가 파고 있어. 철수옹이 흥분해서 말했다. 1시간쯤 지나자 그들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흥분하기 시작했다. 미나의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는 김도현이 조그만 상자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저거다. 저게 증거야. 미나가 환호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 김도현의 동료 중 한 명이 나무 뒤에 숨어있던 영희 여사를 발견한 것이다. 누가 있다. 외국인이 한국말로 소리쳤다. 순간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어르신들의 지혜가 빛을 발했다. 평생 이 산을 뛰어다니며 자란 영희 여사와 철수옹은 어둠 속에서도 지형을 꿰뚫고 있었다. 이리로. 영희 여사가 비밀 통로를 통해 철수옹을 이끌었다. 동시에 미나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했다. 그녀의 유튜브 구독자들 중 마을 주민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지금 뒷산으로 와서 도와주세요. 15분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산으로 몰려왔다. 김도현 일행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고 결국 증거품을 버려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 미나가 촬영한 영상, 김도현 일행이 버려둔 불법 발굴 장비,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조선시대 유물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찰서장이 3명의 탐정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과 그의 동료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정말로 아시아 컬처럴 익스체인지라는 국제문화재 밀반출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빼돌린 전력이 있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위험했을 줄이야. 마을 이장이 놀라며 말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발견한 유물의 정체였다.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금 장신구와 도자기들로 확인되었다. 추정 가치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 국보급 유물이었다. 이 유물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문화재청 담당자가 아쉬워했다.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에 큰 손실이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3명의 탐정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이를 막아준 탐정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영희야, 철수야, 미나야. 정말 고마워. 최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미나의 유튜브 채널 황혼의 명탐정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해당 에피소드는 200만 조회수를 넘기며 화제가 되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3명의 탐정이 얻은 것은 유명세가 아니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생각해보니 우리 작은 마을도 이런 국제적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영희 여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철수옹이 동의했다. 맞아.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예전에는 동네 문제만 해결하면 됐는데 이제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구나. 미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네요. 단순히 동네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큰 범죄로부터도 마을을 지켜야 하는.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더 조심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보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게 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달동네 뒷산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발견된 유물들은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에 이런 귀중한 문화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니. 수진이 감탄했다. 몇 달 후 미나의 황혼의 명탐정 시리즈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다.
단순히 동네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을 노리는 각종 사기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리는 교육적인 콘텐츠도 제작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온라인 사기 피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 요령 같은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었고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영희 여사, 철수옹, 미나는 이제 단순한 아마추어 탐정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해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미나가 물었다. 영희 여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막으면 되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철수옹도 웃으며 동의했다. 그래,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해지는 거야. 달동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는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위험을 알고 대비하고 함께 맞서 이겨낸 진정한 평화였다. 3명의 황혼 명탐정의 모험은 계속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 마이너스 이웃사랑, 세대 간의 이해,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공동체 마이너스 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위험들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일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